저희는 쏠림이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에 돈이 쏠린다는 거는 뭐 굉장히 좀 당연한 거고, 딱히 대안이 없으면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는 맞는데, 최근 들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런 쏠림 현상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또는 완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조짐들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가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빅테크 7개 종목들의 평균적인 PER이 한 40배 가까이 올랐다가 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인데, 이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493종목의 PER이 14배, 13개밖에는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갭이 좀 많이 벌어져서 그 갭이 더 벌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단기금리라는 엄청난 또 다른 대안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현금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높아도 5% 이상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대안 자산이 되게 뚜렷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도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주가만 좋고 나머지 종목들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테크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 형태로 흐름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대안은 시장에서 그동안 1월부터 한 8월까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었었던 섹터들이나 산업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로테이션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아마 장기적인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AI라는 거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었는데, 그렇죠.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챗 GPT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 가까이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이제 갑자기 저희 손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AI라는 테마 자체는 되게 장기간 3년에서 5년 이상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테마들이 이제 확산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 초기에 주도했었던 어떤 일부 업체들에서 점점점 이것들이 정말 성숙해 가면 갈수록 다른 산업으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엔비디아만 독주하는 형태에서 이제는 이 AI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AI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거에 대한 수혜주는 아주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리를 오를 만큼은 올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 4.2, 4.3이면은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4분기 중후반부터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계기라고 하면 미국의 학자금 대출을 미국의 가계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미국의 소비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금리의 눈높이도 조금씩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은 지금이 가장 최고고 네. 점진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결정적으로 특히 PR이 높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애플 같은 기업들, 구글처럼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엔비디아처럼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조금은 뭐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큰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나머지 한 3개, 4개 되는 기업들은 네.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어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 그리고 금리의 레벨 자체가 빅테크 내에서도 상당히 좀 옥석을 가리는 형태가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중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감기나 몸살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영향은 막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한 이 부정적인 우려들이 약간은 좀 과대포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는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려하는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아주 심각한 디플레로 가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7 종목에 대한 투자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이 약간의 디플레가 되고 수요가 좀 안 좋을수록 중국 내부적으로 성장이 부족한 만큼 중국에 있는 이 디플레를 밖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를 오히려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빅테크 7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물론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려가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걱정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빅테크 7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이거는 AI는 진짜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느낄 정도로 강한 성장세를 현실화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최선호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가는 비싸지만 비싼 만큼의 성장이 담보되는 것만큼 충분히 투자자들이 좀 더 위험을 테이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분명히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애플입니다. 지금도 약간 후회하는 게 저희 딸이 대학교를 가면서 애플 맥북을 사줬는데 애플 주식을 사줄까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애플 주식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밥은 안 먹어도 핸드폰을 하는 생필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 경제가 흔들려도 애플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높은 이익 마진 그리고 그 이익에 너무 벗어나지 않는 비교적 높지만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생각했을 때 애플만한 다른 대안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7개 빅테크 기업들이었고 아마도 이 기업들은 적어도 5년, 10년 내에 계속해서 전 세계를 뒤집고 흔들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들이 있고 쏠림 현상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7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